뇌가 젊어지는 첫 번째 위법은 입니다. 심혈관 질환, 암 질환, 대사 질환을 줄여줍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뇌과학자이자 노화생리학 전문가인 제임스 구딘의 건강의 뇌과학을 참고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뇌가 젊어지는 첫 번째 위법은 슈퍼푸드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의 색소입니다. 한 연구에서 2,800명의 자료를 추적해 플라보노이드와 치매의 관련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플라보노이드의 한 종류인 안토시아닌 섭취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4분의 1로 낮았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주로 보랏빛 식물에 많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에 많았습니다. 그중 엘더베리, 보랏빛 옥수수, 아로니아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매우 높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60세 이상 대상자들을 단연간 관찰했습니다. 그중 일주일에 2번 이상 버섯을 섭취한 집단은 경도 인지장애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섭취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이득은 높았습니다. 해마에는 비타민 A 수용체가 있습니다. 쥐실험에서 비타민 A가 부족한 쥐는 해마에서 생성되는 세포가 32%나 적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A를 다시 보충해 주었더니 4주 만에 대조금보다 뉴런 생성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다음은 콜린입니다. 콜린은 두뇌세포의 세포막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음식 섭취 연구에서 콜린 섭취가 많은 집단은 기억과 학습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콜린은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2배 높이는 호모시스테인을 낮춤으로써 우리 뇌를 보호합니다. 다만 콜린은 T마오라고 하는 심장질환 유발물질의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제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6년 루크 에이킨스는 낙하산 없이 8km 상공에서 낙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단 2분의 낙하 이후 에이킨스의 혈액에서는 비타민 B6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B6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뜻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6에는 두뇌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관여합니다.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은 인지 기능과 감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임상 실험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함께 복용한 집단은 마그네슘만 섭취한 집단보다 24%나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제인 비타민 C는 치매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적은 비타민 C 섭취가 치매에서와 같은 신경 손상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량 복용이 위험하다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하셔도 좋습니다. 비타민 D에 관한 연구에서도 심각하게 부족한 집단은 최적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인지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대다수는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일광욕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충 시 비타민 D3는 D2보다 혈중 농도를 올리는데 2배 가까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의 소방수 비타민 E도 두뇌 보호에 중요합니다. 시카고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두뇌 나이가 8에서 9년 더 젊었습니다. 스웨덴의 연구에서도 낮은 비타민 E는 알츠하이머 발병과 관련되었습니다. 두뇌세포를 둘러싸는 지질숲에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산불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비타민 E가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E는 8가지 물질을 포함하는데 보충제는 한 가지 종류만 포함되어 있고 그중 하나인 토코페롤조차 자연식품이 2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곡물이 정제되면서 미네랄의 함량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1955년에 이르면 빵 속에서 마그네슘은 거의 사라져버렸고 미국은 그 기간 동안 75세 미만 우울증 인구가 1%에서 24세 미만 우울증 인구만 6%로 증가합니다. 마그네슘은 두뇌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B를 활성 상태로 만듭니다. 이런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몸에서 소모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한 충분한 보충이 필요합니다. 아연은 뇌세포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는 부위인 소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마에 아연이 줄어들면 뇌세포 사이에 대화가 방해를 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연은 저장이 안 되고 식단에서 결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보충이 중요해 보입니다. 단, 과다 섭취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렵 채집 시절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은 1대1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그 비율은 1대 20입니다. 이렇게 넘치는 오메가6는 산화되어 부산물을 남깁니다. 역으로 오메가6 비율이 낮을 때 두뇌도 염증에서 보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4대 1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오메가3는 DHA와 EPA로 구성되고 연구에 따라 이들의 높은 혈중 수치는 치매와 우울증, 뇌축 개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채식으로 흡수된 오메가3는 DHA와 EPA로 잘 전환되지 않습니다. 청어, 정어리, 연어 같은 고지방 생선 100g에서 하루 충분한 DHA와 EPA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여러 논문을 검토해 본 결과 치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에 있는 화학적 조화가 보충제에는 결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뇌가 젊어지는 두 번째 비법은 만병통치약 운동입니다. 운동은 심혈관 질환, 암 질환, 대사 질환을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뇌가 가소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두뇌세포가 형성된다는 것인데 이때 운동이 두뇌세포의 형성에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년을 지나면 해마는 매년 1에서 2% 정도 감소하는데 운동을 한 사람들은 해마가 매년 2%씩 증가하여 노화의 위축 과정을 실질적으로 되돌렸습니다. 반대로 치명적으로 해로운 활동은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은 2%씩 증가했습니다. 앉아있는 습관은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뇌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 치매 질환인 알츠하이머의 모든 사례에서 약 13%가 활동 부족의 결과로 추정됩니다.